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시대에 대해서 차량 손해사정사, 우리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를 맡게 될 김동용이라고 합니다. 보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차량 손해사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해사정사는 세 종목으로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죠. 신체 손해사정사, 차량 손해사정사, 재물 손해사정사 이렇게 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 손해사정사고, 자, 차량 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차량과 대물 관련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손해사정사가 세 종목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세 종목으로 나뉘어지기 전에는 종으로 나눠져서 1종, 2종, 3종, 4종의 손해사정사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의 파트는 3종 대물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3종 대물의 손해사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지금의 차량 손해사정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 손해사정사로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2차 시험 과목에는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그리고 자동차 보험 대물 이론과 실무,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개정됐었다고 했었죠. 자, 개정됐을 때가 14년도입니다. 37회가 14년도고 37회부터 일단 44회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커트라인 시험을 합격했었던 어떤 커트라인 점수는 37회 52점, 38회 53점, 39회 56점, 40회 56점, 41회 54점 이런 식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최고 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고 점수도 평이하게 보자면은 대부분 70점을 넘기진 점수가 최고 점수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대한 대충 평균적인 점수를 적용해 보자면, 자, 우리는 평균 55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은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차량 손해사정사를 합격하신 분들하고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해 본 결과 우리가 두 가지 과목으로 있다고 했었죠. 두 가지 과목으로 있고, 자, 두 가지 과목 중에 우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45점에서 55점의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 우리 구조 이론에 대해서 조금 고득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시험 합격하는 데 되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내용이 시험 합격하는 데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과목에서 45점에서 50점 점수 획득하고 구조론에서 고득점 획득해가지고 합격하는 걸로 해서 전략을 짜는 식으로 강의도 진행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개의 틀로 나눴을 때 우리는 기본 이론 N20에서 24강, 20강에서 24강 정도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 쓰이고 있는 어떤 법률적인 내용과 그리고 약관에 대한 내용들 기준으로 해서 약관의 공통 내용, 약관의 기본 내용, 약관의 세부 내용, 특별 약관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공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알아줘야 될 만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이론으로 강의를 구성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이론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제풀이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기본 이론 내용 적용할 거 적용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지 작성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것들이 좋은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또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문제풀이 강의에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요약 정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 기본 이론이나 문제풀이 나와 있던 어떤 이론들과 관련된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싹 쓸고, 마지막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어떠한 내용들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도 잠깐 뭐 얘기한다고 했지만, 여기서 내용을 얘기하는 게 핵심이죠. 마지막 강의 때는 시험 치기 몇 주 전에 우리가 뭐 변경된 내용이나 신설된 내용들 관련해서 어디에서 그런 내용들을 찾아봐야 되냐라는 것들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요 강의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강의에 대한 구성이나 차량 손해사정사 관련돼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강의를 결제해서 보시기 전에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요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자, 저는 어차피 전략적으로 갈 생각이고 이 시험 자체도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이 과목에서는 적정한 점수를 득점을 위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주관식 공부 방법을 알고 싶은 입문자용 강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고득점을 얻으시리라고는 사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요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강의 구성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강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제가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 문제풀이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것을 가져가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가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습득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좀 바꿔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강의에서 좀 많은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그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험을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 때 공부를 할 때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 종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한 부분 그대로 전략적 과목으로 가져가고, 약한 부분은 네가 어느 정도 적정한 금액이란다. 적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걸로 해서 공부를 진행해라. 그럼 너 중간은 가지 않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험은 어차피 저희가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목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획득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마인드셋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는 점수를 얼마 정도 받아가지고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커트라인 점수를 넘어가는 걸로 해서 내가 합격을 하도록 하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일단 이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깊이를 알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저희 시험 자체가 깊이가 얕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걸로 해서 제 강의 듣는 이유가 논문 쓰려고 들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합격하시려고 들으려고 하는 거고, 시험 합격하시려고 일단 이런 오리엔테이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떠드는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건데,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평탄화된 내용으로 해서 강의를 또 진행할 거고, 문제풀이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 진행하실 때 너무 고독한 독학자의 공부 방식처럼 진행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합격 전략적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또 미리 좀 말씀드려야겠지만 저희 시대고시에서 나온 요 책이 있잖아요. 책 기준으로 우리가 챕터가 6가지 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강의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챕터 기준으로 해서 강의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건데 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서 PPT 내용을 만들진 않았어요. 약간 내용이나 법률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법률에 대한 내용과 그런 내용들을 가져와서 PPT 내용 만들어서 강의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대고시에서 나온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기출문제 그리고 교재를 만드신 분들이 새롭게 만들어내신 문제 기준으로 해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출문제는 저하고 문제 풀이 때 같이 하실 거니까 그거야 어떻게 보면 좀 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되 새롭게 만드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짬짬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요 강의 결제하시고 강의 보시기 전에 제가 요 강의 관련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강의 진행할 건지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했습니다. 했었고 꼭 해당 내용들 숙지하고 강의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의 진행하시다가 뭐 공부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질의 게시판 내용 어차피 남겨주시면 저도 그 내용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드바이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 손해사정사는 시험이 절대 만만한 시험이 아니죠. 그래서 시험 합격하시려고 어렵게 좀 선택하신 만큼 저 또한 강의를 통해서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강의에서 말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최대한 발벗고 물심망면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네. 일단 말이 또 꼬였네요. 일단 오리엔테이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